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손자병법 2부를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질 텐데요. 두 가지 참여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신청 받고 있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02-3153-2619번으로 전화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봐드리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투자 손자병법 2부를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라이징 스탁의 홍희진 팀장 나오셨고요. 우리 투자증권 SNG센터 정태근 전문가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먼저 시장 흐름 보고요. 두 분의 전문가의 의견 듣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살펴드립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반등하면서 어제보다 10포인트 오른 2012로 시초가를 형성했고요. 지금은 그보다 더 많이 오르면서 2023까지 뛰어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어제 1.6% 차익 실현 매물로 좀 두들겨 맞은 이후로 오늘 1% 가까이 더 오릅니다. 122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미 FTA 발효가 이제 3월 15일 0시로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오늘 완성차 업체들 더불어서 부품주까지도 급등세가 나옵니다. 현대차가 2.7%나 오르고요. 기아차도 1.6% 상승한 73,300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현대모비스는 장중에 5% 이상이나 급등세를 보였었죠. 현재는 29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그 밖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오늘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만이 현재 0.8% 정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고 한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이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화학주도 강하군요. LG화학이 3% 가까이 급등하면서 37만 7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S-오일까지 오늘 정유주도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금융주도 강세인데요. 신한지주가 3.4% 급등, KB금융 역시 2% 이상 강한 41,300원 선에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이 좋았던 LG전자는 오늘 소폭 눌리고요. 지주회사인 LG는 1.4% 오르고 있습니다. 호남석유도 2% 오른 32만 5천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금융주 강하다고 앞서서 말씀드렸었는데 하나금융지주가 3% 급등, 우리금융도 2% 이상 오릅니다. 그 밖에 현대건설도 2% 이상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87,400원 회복을 했습니다. 자, 코스닥 상황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하루 만에 반등을 하기는 하는데 오늘 대형주에 비해서는 오름폭이 강하지는 못하군요. 코스닥은 2포인트 상승한 539로 시초가를 형성했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움직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어제장에서 5% 가까이 급등을 했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더 오르면서 37,6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요. 2, 3위 종목도 모두 강박권에 있습니다. CJ 오쇼핑이 1% 가까이 오릅니다. 반면에 서울 반도체 어제도 2% 조정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더 빠지면서 25,700원에서 거래가 되고요. 그 밖의 종목들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SFA가 2.4% 시장 대비해서 강한 모습입니다. 오늘 엔터주의 낙폭이 큽니다. YG엔터는 장중에 4% 이상 급락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SM이 현재 1.5% 하락한 5만 1,000원에 움직입니다. 어제장에서도 5% 가까이 급락이 나왔었죠. 게임주 대표주인 네오이즈 게임즈는 1.4% 상승이고요. 골프존도 플러스 3%, 67,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연구소는 오늘 장에서 4% 오르면서 77,400원 선에서 움직이는데 어제 10% 가까이 급락을 했었고요. 주가는 8만 원 밑으로 훨씬 내려온 77,300원대입니다. 3S가 2.8% 오르고요. 그 밖에 성우하이텍, 인터플렉스, 성광밴드까지 1에서 2%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을 봤고요. 홍희진 팀장님께 먼저 유가증권 시장 움직임 어떻게 보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네, 제가 어저께 좀 말씀드린 부분 중에 시나리오 두 개를 좀 짜왔었는데 지금 뭐 그 외국인의 본격적인 이탈 아니면은 프로그램 매도가 일단은 출회가 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 재유입되면서 외국인의 다시 한번 좀 귀환하는. 근데 이제 긍정적인 시나리오를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한 1,800억 정도 매수가 유입되면서 시장에 좀 반등을 이끌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매도세를
점차 좀 줄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더 이상 매도 사이를 확대시키기보다는 프로그램 흐름과 좀 맞춰서 일단은 매수 전환의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기관 같은 경우 기금이나 투신 같은 경우도 일단은 상당히 좀 우호적으로 지금 포지션을 좀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투신 같은 경우도 150억 정도, 그다음 기금 같은 경우는 90억 정도 이렇게 매수세를 좀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뭐 추가적으로 어느 선까지 지금 반등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계약이 지금 플러스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는 시장은 아무래도 하락보다는 상승 쪽, 그러니까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오늘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일단은 선물 매수 전환되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 좀 체크를 하시고 나서 프로그램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관의 매수도 좀 같이 늘어나는 수급이 좀 돼야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도 일단은 1원 60전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1120원에 대한 하향 이탈이 좀 나오는지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지만 뭐 최근에 뭐 환율이 너무 급락하는 거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급격하게 지금 강세를 보일 경우에는 관련된 뭐 화학이라든지 자동차, 뭐 철강 이런 업종들이 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급 상황이 좋아지는 흐름이 조금 더 좋은 흐름이다라는 부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업종은 그렇습니다. 지금 그동안에 많이 오르지 못했던 뭐 은행이라든지 화학, 그다음에 자동차, 그러니까 이들 업종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IT 업종 중에서는 뭐 삼성전자만 1%대 상승을 좀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좀 지수 상승에 좀 기여를 하고 있는데 힘은 강한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제 화학 업종 어저께 좀 급락한 이후에 호남석유도 그렇고 LG화학도 그렇고 SK이노베이션도 그렇고 일단 반등이 좀 크게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그동안에 좀 많이 나왔었는데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면서 이들 쪽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한 3%대 좀 강세가 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확장될 경우에는 여기서 이들 업종이, 이들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좀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 같은 경우는 모처럼에 상당히 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한지주, 기업은행, 그다음에 KB금융, 그러니까 이들 종목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장 역할을 하는 거 신한지주겠죠. 현재로서는 신한지주의 탄력이 가장 좀 좋다라는 거 지금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건설업종 같은 경우에는 현대건설이 계속해서 좀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뭐 큰 폭으로 급등하는 건 아니지만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현대건설업종 중에서 흐름이 가장 좋은 두 종목은 현대건설과 현대산업이겠죠. 그러니까 나머지 삼성엔지니어링이나 삼성물산, 그 다음에 이들 종목들은 일단은 뭐 지금 따라 키 맞추기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은 대장의 역할은 그 두 종목이 지금 현재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금융주는 뭐 전반적으로 상당히 좀 상태가 좀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동안에 흐름이 부진했던 뭐 현대차, 기아차, 뭐 기아차는 뭐 흐름이 부진했던 건 아니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지금 바닥을 좀 다져가는 7만 원에 대해서 확실한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에서 상승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업종 중에서 단연코 돋보이는 게 현대모비스겠죠. 현대유아도 그렇고 만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3인방 자동차 부품 3인방의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히 좀 강하게 유입된다라는 부분이 이유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뭐 강했던 화장품 관련주도 일단 소폭의 좀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유통주 같은 경우도 일단은 시장에서 좀 부각되지 못하면서 일단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것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확인하셔야 될 수급 자체는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 전환, 그 다음에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계약수가 유지가 되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증가하면서 기관들의 차익 매도가 좀 나오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시장은 추가적인 상승도 좀 충분히 좀 가능하겠다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먼저 봤고요.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자동차, 부품, 게임, 복지 관련주 등등도 강세인 것 같은데 그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약합니다. 코스닥 쪽 봐주십시오. 네, 일단 코스피 쪽이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시다 보니까 코스닥은 좀 거의 못 미치는 모습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현재 1% 정도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5%의 어떤 강보합권 현재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기가 코스피 쪽에 좀 몰리다 보니까 코스닥은 조금 그에 비해서 소외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본다면 최근에 어떤 코스닥 흐름은 코스피 시장이 올라가게 되면 동반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코스피 시장이 조정을 받게 되면 동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저께 코스피 시장이 좀 조정을 받다 보니까 동반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코스피 시장이 오늘 좀 상승세를 보이다 보니까 마찬가지 코스닥도 조금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뭐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550포인트에 대한 어떤 돌파 여부, 중장기적인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550포인트에 대한 어떤 돌파 여부를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여기가 어쨌든 뭐 550포인트를 돌파해 주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계속해서 어떤 박스권 흐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480포인트 선에서 어떤 550포인트 사이의 어떤 이런 박스권 흐름은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조금 계속해서 반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침 쪽이긴 하지만 외국인들이 39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7억 정도 이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뭐 적극적인 수급 주체는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저께 그 개인들이 232억 정도 그 매수에 나서면서 어쨌든 오늘 쪽에서 조금 어제 조금만 본다면 어제 개인들의 저가 매수는 맞았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오늘 쪽에서는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모습이 좀 특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급 구조가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매수가 이끌어질지 여부를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보시라고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고요. 다음은 업종이라든지 종목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뭐 디지털 컨텐츠, 뭐 소프트웨어 이쪽으로 한번 그 강세 업종이 현재 체크가 되고 있고, 그러면서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운송 장비 부품 업체들이 현재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운송 장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코스피 쪽에서 자동차 관련 완성차가 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그와 동반된 자동차 부품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한번 살펴본다면, 지금 골프전이 한 3.3% 정도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 라운드 수 증가, 그리고 유로 이용률 증가 때문에 다시 한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골프전 같은 경우에는 오늘뿐만 아니라 상당히 흐름이 괜찮기 때문에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어저께 상당히 좀 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조금 쉬어가는 흐름이 계속해서 좀 연출이 되고 있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특징 테마 한번 짚어본다면은, 애플에서 그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침 쪽에서 이니시스라든지 그리고 모빌리언스, 한국 사이버 결제 같은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지만, 지금 현재 유일하게 좀 이니시스만 조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한국 사이버 결제,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당히 윗꼬리를 달게 되면서 차익 실현 물량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그 조류 인플루엔자 좀 발생하게 되면서 좀 다시 한번 그 AI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데, 그 부분이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로 판정이 되게 되면서 대성 미생물이라든지 그리고 제일바이오, 중앙백신,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종목들이 현재 약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류독감 반사에게 좀 기대가 됐다 마찬가지 수산물 관련주로 할 수 있는 동원수산, 신라SG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약세를 현재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오늘 조금 그와 반대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닭고기 관련주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닭고기 가격이 좀 급등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닭고기 그 가격이 1,780원에서 2,490원 정도 한 달 만에 한 40% 급등했다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현재 그 하림이라든지 동우, 마니카 같은 종목들이 현재 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이 지금 현재 조금 많이 축소가 된 부분들을 확인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추가적으로 뭐 특징적인 종목들을 한번 뭐 살펴본다면, YG엔터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주가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가 한 6% 정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업종 PER이 한 15.9배 정도 됩니다. 근데 그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25.1배 정도 되면서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는 분석이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조금 그 고평가 논란이 일게 되면서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참 이 그 PER에 대한 부분은 좀 상당히 그 해석하기 좀 나름인 것 같습니다. 뭐 한번 예를 들어보면 2007년도에 두산 그 중공업이 PER이 80배 정도 갔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뭐 고평가 이게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PER 같은 경우에도 조금 해석하기 나름이 아닌가, 어떤 그런 부분들 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 종목만 좀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좀 살펴본다면, NK바이오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그 소위 말하는 점한가에 지금 이제 진입을 했습니다. 전 그 현 경영진이 횡령 그리고 배임 혐의로 해서 검찰 조사에 현재 받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현재 점한가로 지금 추락한 상황인데, 최근에 와서 뭐 유증기업 뭐 하이마트 좀 관련해서 현재 그 배임 횡령이라든지 배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본다면은 경영진들의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갑자기 저 단어가 또 생각이 안 나네요. 어쨌든 뭐 그 경영과 관련해서 어떤 행정 비행과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안 좋은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조금 투자를 좀 삼가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덧붙여보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양시장 흐름 봤고요. 잠시 후 포트폴리오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오인의 전문가에게 들어보는 오늘장 투자 포인트, 전문가들의 12자 투자 전략 화면 통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예, 먼저 동부증권 일산지점의 박성일 연구원, 박스권 하단 부분에 있다 매수 지속해도 된다 하셨고요.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께서는 박스권 속에서 기관이 선순환 매매가 이어지는 중이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교보증권 강서지점의 신용훈 연구원, 2000선 지지가 기대되는 장이다 하셨고요. 교보증권 청담지점의 최용 대리께서는 관망 심리가 우세하기 때문에 휴식이 필요한 장이다 의견 주셨군요. 자, 솔로몬투자증권의 정영훈 연구원께서는 증시가 정체 구간이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셨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수익률 살펴봅니다. 박성일 연구원 4가지 종목이 현재 있고요. 수익은 매수가 대비해서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NC소프트가 2.6% 급등하면서 수익이 이제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그 밖에 강원랜드라든지 대한항공이 오늘 장에서 소폭 밀리거나 오르면서 이 역시도 매수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오늘 박성일 연구원 모두 투어를 추가로 매수를 하시는데요. 20% 비중 들어가시고요. 매수가를 29,600원 제시하셨습니다. 원화 강세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의견이셨고요. 자, 이어서 박재민 팀장 포트 보겠습니다. 세 종목이 있으신데 세 종목이 모두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현대산업이 오늘 2% 가까이 더 오르면서 이제 수익이 10% 이상 나게 됐고요. 삼성테크윈 어제 종가 기준으로 11%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자, 신용훈 연구원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일단 동원수산을 17,400원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수급 불안으로 인한 차익 실현을 하시겠다 하셨고요. 수익률이 7% 이상 낮습니다. SK는 그대로 홀딩이 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동원수산을 팔면서 현금이 90% 되셨습니다. 자, 이어서 최용대리 포트폴리오 보겠습니다. 유진기업이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6% 수익이 났는데요. 오늘 급락이 나옵니다. 장중에 5% 이상 빠지고 있는데 하이마트 최대 주주죠. 하이마트 사태와 관련해서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고 있다라는 소식이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정영훈 연구원 포트폴리오도 보겠습니다. 4가지 종목이 있으시고요. 4종목이 모두 수익권에 있습니다. 덕산하이메탈이 매수가 대비해서 10% 이상 수익을 주고 있고요. 제이콘텐트리, 제일모직 역시 각각 4%, 6% 이상 수익이 났습니다. 자, 전문가 포트폴리오 수익률 베스트 5 보겠습니다. 박재민 팀장님의 삼성테크윈이 1위고요. 정영훈 연구원의 덕산하이메탈이 바짝 뒤를 쫓고 있습니다. 박재민 팀장의 현대산업도 9% 이상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정영훈 연구원 또 최희용 연구원의 제일모직과 유진기업은 동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전문가 누적 수익률 순위 보겠습니다. 최희용 전문가 210% 수익을 쌓고 있는 상태고요. 신용훈 전문가 수익이 지금 많이 늘어났어요. 47% 가까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예, 오인의 포트폴리오 모두 살펴봤고요. 오늘은 신한 PWM 압구정센터 박재민 팀장 연결해서 시장 흐름 보고 포트 전략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코스피가 장 초반에 비해서도 계속해서 오릅니다. 현재 2024까지 올라왔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 좀 봐주십시오. 예, 미국의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이제 양호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리스 위기 거의 종착역에 다다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중국이 3년 만에 무역 적자 폭이 최대로 커졌다는 소식에 중국 관련 업종들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었습니다. 아무래도 화학업종, 철강업종, 정유업종 모두 낙폭이 컸었는데 오늘 그 좀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게다가 외국인 자금이 3월 들어서 지금 외국인의 시장에서 어떤 순매수하는 모습보다는 순매도 모습, 결국 자금이 좀 이탈되는 모습이 보이면서 결국에는 1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좀 부진할 것이다. 중국이라든지 아무래도 지금 대외과 변수들이 지금 우호적이지 않다. 그리고 유가나 엔저 현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좀 증시 자체가 좀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글로벌 변수에 따라서 시장이 박스권 움직임을 계속 보일 것으로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무래도 2050선 정고점 정도 지금 넘어가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금 일정 부분 올라왔을 때 가지고 가시고요. 트레이딩 전략 계속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요. 여전히 업황 개선 기대감이 훼손되지 않고 살아있는 IT 업종 그리고 IT 관련 부품주 위주로 압축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보이고요. 추격 매수보다는 이런 업종도 조정시마다 분할 매수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좀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제 박재민 팀장님 포트폴리오 종목 볼 텐데 세 종목 모두 수익권에 있거든요. 어떤 종목 다시 AS 해주실런지요? 네, 이노치 신규로 이제 며칠 전에 편입을 시켰는데요. 지금 이노치 같은 경우에는 사실 IT 부품주와 앞서 말씀드렸듯이 IT 관련 부품주 위주로 압축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관련 부품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 독점 생산을 하고 있는 CMEF라고 모바일 칩이 있는데요. 결국에 모바일 칩 사이에서 정전기 노이즈를 제거하는 필수 부품으로 아무래도 최근에 스마트폰 좀 호조가 일어나면서 실적 호조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4분기 2011년 작년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지금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매출액이 한 206억, 영업이익이 62억, 사상 최대 실적을 아마 낼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2년 이제 아무래도 세계 스마트 기기 판매량이 상당히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 예상이 되면서 삼성전자, LG전자, 펜텍 이런 스마트폰 쪽에 납품하는 이노칩이 상당히 더욱 매출이 증대되면서 이익 마진율이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애플이랑 지금 애플에 원래 공급을 안 하고 있었는데요. 이 CMEF 새로 좀 만들어낸 생산을 한 것이 테스트가 이미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공급 확정이 나면은 아무래도 멀티플을 더 줄 수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 모멘텀이 있는 상황이다. 현대주가가 올해 예상 실적으로 봤을 때 퍼가 한 7배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실 모바일 관련 IT 부품주들이 퍼 7배, 8배는 좀 상당히 좀 고평가다 이렇게 말이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스마트 기기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확대되고 실적이 호조가 되면서 보통 IT 부품주 스마트 기기 쪽에서 펄을 11배, 12배 주는 거를 감안하면은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동사 성장성 결국에는 현금도 250억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퍼 7배 수준 올해 실적으로 그리고 애플 공급만 확정이 된다면 여기서 추가 상승해가지고 거의 좀 길게 보신다면 15,000원 이상도 보시면은 좀 좋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한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이 10시 20분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시장 움직임 다시 보고 이 시각 특징주까지 짚겠습니다. 외국인들의 현물 쪽에서 순매수 전환이 됐군요.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여기는 시황센터입니다. 이번 주 예정된 글로벌 이벤트와 함께 전문가들은 증시 강세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3월 13일 현재 국내 상황은 어떤지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현재는 오름폭을 더 늘린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요, 전거래일보다 22.09포인트 상승한 2024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자세한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프로그램 매수 물량이 대량 유입되면서 1,000억 원 넘게 매수 우위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 역시 351억 원 매수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소폭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현재 개인만이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오늘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현재는 관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요, 어제보다 0.48% 상승한 538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이네요. 자세한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현재 재차 매수 우위로 전환했습니다. 현재 외국인 32억 원 소폭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은 매도 우위 보이면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환율은 유로달러 환율이 상승한 데에 따라서 소폭 하락했는데요. 현재 FOMC 결과를 앞두고 변동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1원 60전 하락한 1122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122만 2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현대모비스는 하루 만에 강한 반등세 보이고 있죠. 현재 4.88% 오르면서 29만 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LG화학 역시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도 강보합권에서 32만 8천 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한지주와 삼성전자도 현재 3%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SK이노베이션 역시 3.23% 오르면서 17만 6천 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셀트리온은 보합권에서 37,450원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CJ ENM도 강보합권에서 38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SFA는 2.27% 오르면서 58,5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포스코캔텍은 약 보합권에서 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종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운송 장비 업종과 은행 업종이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자동차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주가 현재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2%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쌍용차도 강보합권에서 기아차는 1.39% 오른 73,1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은행주 역시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 보이면서 상승불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신한지주 3.61% 오르면서 44,500원에 그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KB금융과 우리금융, 기업은행 모두 2%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애플의 앱스토어가 원화결제 도입 소식에 현재 전자결제 관련주가 일제히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니시스가 9.79% 급등하면서 7,740원에 거래가 진행 중이고요. 모빌리언스도 4%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닭고기 가격 급등과 사료값 하락으로 국내 닭고기 생산업체의 수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현재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니커가 1.57% 오르면서 1,290원에, 동우 역시 1.66% 오르면서 4,28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수주 기대감으로 현재 강세 보이고 있죠. 1.03% 오르면서 34,25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경남 창원의 4공장 가동 중단과 임대 소식을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 뒤에 두산엔진이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강보합권에서 13,000원에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입니다. NK바이오가 경영진의 횡령 배임 혐의가 불거지면서 이틀째 하한가 기록 중인데요. 현재 89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희선이었습니다. 최병곤의 수익률을 높여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을 화상 통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의미 있는 박스권 진행이 이어지고 있다.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앞으로의 전망을 좀 긍정적으로 보셨는데요. 오늘 장 코스피가 202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 자체가 크게 깨고 내려가는 흐름을 만들기는 좀 어렵다. 지금까지 진행으로 봤을 때는 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역시 예상대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어제 하락이 좀 강했는데 어제 만약에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또 추가 개파락을 했다면은 시장의 방향성이 또 다시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려놓음으로써 어쨌든 시장이 강세를 유지를 하는 구조로 가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당분간 박스권은 좀 더 지속이 되겠지만은 결국은 시장의 고점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2050포인트 선이나 2100포인트 선을 돌파를 해서 지수가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뭐 시간은 좀 지나야 되겠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한 4월 달 정도 이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든지 유도리 있게 바뀔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장의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나 문제는 종목들의 변화가 지금 굉장히 많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당분간은 이런 구조가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여유를 갖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어쨌든 기존 보유 종목들 중에서 조정 많이 안 받은 종목들 이런 것들은 좀 경계를 하시고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들 중에서 바닥을 치고 들어오는 종목들
아니면은 기관의 수급이 좋아지는 종목들, 이런 종목으로 관심을 좀 계속 가지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정답이다.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싶네요. 예, 최병곤 의원님 오늘도 종목의 변화는 없으신데요. 오늘 장 반등을 주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요. 어떤 종목 다시 볼까요? 예, 지금 최근에 포트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 자체가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어떤 매도를 하든 아니면 수익 실현을 하든 뭐 아니면 교체 매매를 하든 주가가 변화가 좀 있어야 거기에 맞춰서 대응 포인트를 찾고 할 것인데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의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대로 보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결정적으로 깨고 내려가면 안 되는 자리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버텨줘야 되는 자리에서 버텨주는 종목과 이런 거에 대한 구분은 필요한데요. 현재 보유 종목들은 대부분 다 버텨주는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태움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OCI 같은 태양광 관련주들도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2월 10일 날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내리막을 탔고 대략적으로 26만 원권 정도에서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데 오늘 그 시장에서 기사가 뜨는 걸 보면은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전망치에 대해서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전망이 그렇게 썩 좋게는 안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 이렇게 나오는데 대형주는 오히려 반대로 그런 경우에 항상 주가가 오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선조정을 받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시장에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OCI도 이제 중기적으로 서서히 바닥 좀 탈출하고 다시 상승 구조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태웅도 역시 좀 비슷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조금 증가를 하면서 2, 3% 정도 반등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중기적으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제 좀 돌아설 타이밍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히려 주가가 쉬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상승이 연속적으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조정을 받는 자리입니다. 하지만은 내일 또 다시 추가 반등이 나와버릴 가능성도 있고 에너지가 아주 강한다면은 하루 만에 다시 반전을 잡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내일 흐름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로서는 뭐 목표가인 11만 원까지도 가져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나케미칼이나 게임빌도 특별한 변화가 없으므로 그대로 보유 전략을 쓰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병곤의 수익률 높여라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잠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이어갑니다. 예, 오늘장 투자 전략, 오전장 전략 마무리 짓겠습니다. 장 초반에 지수가 좀 많이 오르다가 지금은 좀 정체가 된 상태인데요. 전략 짜주십시오. 네. 일단은 지금 중요한 부분이 갭 상승이 나왔죠. 오늘 그 21선을 갭으로 지금 돌파가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한 안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 상승이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시장의 힘이 좀 강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갭 자리가 일단은 단기적인 지지선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21선,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21선에 대한 안착을 하지 못하고 다시 좀 무너지는 흐름이 좀 나타났는데 그 부분 하루 만에 지금 갭으로 좀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좀 나타남으로써 시장의 힘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상당히 좀 강하다라는 거 지금 증명시켜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 주체는 프로그램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이 지금 보시면은 2,2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일단은 시장의 반등을 이끌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매수 전환하면서 일단 상당히 좀 긍정적인 수급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뭐 큰 폭의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온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좀 판단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트 흐름 보시면요, 그동안에 일단은 프로그램 매수로서 시장이 반등이 있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초에 그랬고, 근데 그 방향성과 좀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수급도 같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방향성과 외국인의 수급 방향성이 거의 일치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지금 유입되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유입된다면, 그러니까 이 기조가, 이 흐름 자체가 유지가 될 경우에는 시장은 추가적인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뚫어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프로그램 매수 유입과 그다음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계속해서 좀 선물 매수가 이게 지금 들어오는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2050포인트에 대한 돌파 여부는 상당히 좀 중요하죠. 근데 이제 언제 돌파가 될 거냐가 그 관건인데,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이번에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어닝 시즌 돌입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업들이 실적이 시장 예상치보다 높으냐 아니면 낮으냐 그 부분에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의 자금 투입력이 아무래도 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지금 어닝 시즌에 돌입하는 만큼 아무래도 미국 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렇고 시장 실적 컨센서스보다 상회하는 흐름이 좀 나온다라면은 일단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도 그렇고 외국인들도 그렇고 다시 한번 자금을 좀 대거 투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지금 그리스 문제가 어느 정도 좀 수면 아래로 좀 들어가고 있고 뭐 포르투갈이 뭐 재차 부각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일단은 ECB에서 국채 매입을 다시 한번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추가적인 악재로 좀 작용할 가능성보다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지금 악재 해소 국면으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업종에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죠. 자동차 업종, 그러니까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3%대, 1%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 부품 업종이 다시 한번 좀 반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업종에서 가장 많이 사고 있는 게 운수 장비죠. 지금 운수 장비 조선을 제외한 자동차를 지금 가장 좀 많이 사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도 그렇고 360억, 기관도 500억 가량 지금 벌써부터 좀 많은 지금 자금이 좀 들어오는 만큼 이러한 자금 유입 속도가 계속해서 좀 증가되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자동차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자동차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희진 팀장님 의견 들었고요.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투자 전략 어떻게 짜실지 여쭤봅니다. 네. 일단은 뭐 그 그리스 문제부터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 1,770억 유로 정도의 국채 교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조금 시장에서 많이 우려감이 있으면서 조금 시장의 변동성 확대시킨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지만 이런 부분이 좀 원만하게 뭐 어떤 강제적이든 아니면 뭐 타의적이든 자의적이든 간에 어쨌든 원만하게 좀 해결이 됐다는 부분은 조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국채 교환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저녁에 예정이 돼 있는 유로존 그리고 이후에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부터 뭐 1,300억 유로 정도의 그 구제금융 이제 결정이 좀 나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결정이 좀 앞으로 좀 날 것 같고요. 그리고 15일도 마찬가지로 IMF가 그리스 대출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는 어쨌든 뭐 그리스라든지 뭐 유로존 내에서라든지 아니면 IMF 차원에서도 어떤 지원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 자금에 대한 지원보다는 자금에 대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속으로 이제는 긴축이 조금 이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그리스가 이제 대선이 아직까지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만큼 또 그 당 집권당이 또 바뀌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긴축의 약속에 대한 부분도 조금 우려감이 조금 남아 있는 것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덧붙여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원만하게 자금에 대한 지원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속도 어쨌든 똑바르게 그 이행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면서 어쨌든 이제는 좀 잠잠해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어떤 그리스 행보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은 불안감은 남아있다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 그리스 이런 부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어쨌든 오늘과 내일 저녁에 예정이 되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 그리고 IMF의 그리스에 대한 지원 그리고 내일 저녁에 예정이 되어 있는 FOMC 회의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많이 남아 있는데 FOMC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하는 건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구체적으로 3자 양자 완화에 대한 얘기가 나올 부분도 아직 너무나 멀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을 할지 여부도 아직까지 미지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좀 기대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유럽에 대한 이슈, 미국에 대한 이슈들 때문에 오늘 쪽에서 그 은행주, 화학주 좀 강세를 보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은행주, 화학주 좀 강세를 보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유동성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 좀 반영이 되면서 화학주가 좀 반응을 좀 보이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은행주가 강세를 보이는 이유도 아무래도 그리스에 대한 해결이 원만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은행업종, 화학업종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간 기준으로 그 어쨌든 외국인의 선물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현물 매수가 현재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현물 쪽에서 너무나 좀 약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어쨌든 유럽에 대한 그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어떤 그런
변수에 대한 환율의 변동에 대한 대비를 조금 현물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선물 같은 게 단기적인 포지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에 대한 변수가 생겼을 때는 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매수도 들어올 수 있다. 그런 부분도 좀 상기를 하신 게 좀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일봉상으로 본다면 2040포인트에 대한 돌파 여부, 그리고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50포인트에 대한 돌파 여부를 좀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외국인의 수급이 유지가 되고 그리고 화학업종, 은행업종의 강세를 보이기 위해선 그리스에 대한 변수 그리고 미국에 대한 어떤 FOMC에 대한 기대감이 어쨌든 시장 기대치에 충족이 돼야 어쨌든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대비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 들었고요. 홍 팀장님 추가적으로 좀 하실 말씀이 남으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통적으로 봤을 때 3월달, 그다음에 지금 4월 구간에서는 탈락되는 종목들이 많죠. 뭐 무슨 얘기냐면 상장 폐지가 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겠지만은 NK바이오도 그런 맥락이죠.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회계 감사가 연말에 있고 나서 그 발표가 지금 연초에 좀 나오게 되는데 이제 감사 보고서가 지금 나오죠. 그런데 이제 감사 보고서 적정으로 나오면 다행이지만은 지금 보시면은 뭐 한정이라든지 아니면 거절, 부적절, 그러니까 이런 의견이 나오면은 지금 한정으로 발표가 되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고 부적절이나 거절이 나오면 상장 폐지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분 많은 분들이 테마에 집중하는 경향이 상당히 좀 많은데 실적이 형편없거나 상당히 좀 부정적인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죠. 근데 이제 그런 종목들 보시고 나서 그러니까 재무제표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오랫동안 뭐 적자를 기록을 하고 부채가 좀 쌓여가고 이런 부분이 있다라면은 현재로서는 아무래도 본전에 대한 기대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감사 보고서가 좀 나오기 전인 종목들에 대해 그러니까 실적이 좋지 않은 기업들은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줄여놓고 좀 대응을 해하시는 것도 상당히 좀 좋지 않나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잠시 중국 증시 어떻게 출발했는지 보고요. 두 분께서 오늘 어떤 종목 사자고 내놓을는지 들을 겁니다. 잠시 중국 쪽으로 가보죠.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중국 증시는 소폭 하락이었는데 오늘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예, 지금 최근 중국 증시 보합권 혼조 움직임 보였습니다.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시작은 약세로 출발했었는데요. 지금 계속적인 매수의 유입과 함께 상승 반전을 하는 모습입니다. 현재 0.07% 상승한 2,436.58포인트대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매수 물량들 이어져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 힘이 크지 않은 만큼 계속적인 이러한 추세 이어져 나갈지 여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2,400선에서 무너지지 않고 다시금 돌아서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상승 기조는 당분간 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사이입니다. 지금 시티뱅크에서는 중국의 1분기 GDP 8%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었는데요. 지금 1월 중국의 기업 실적 그리고 투자 소비 증가세가 모두 신저점을 기록했던 만큼 1분기 GDP는 8% 이하로 전망이 된다는 언급을 내놨던 만큼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인민은행 총재가 중국의 지준율 인하 여지가 확대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지준율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 꾸준히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내 금융기관들의 지준율이 20%를 소폭 넘는 수준이지만 지난 90년대 후반에는 6%대의 저수준을 기록한 적도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지준율 인하 쪽에 무게감이 좀 많이 실리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 둔화가 물가 상승률 완화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중국 경제 둔화가 결국은 중국의 유동성 긴축 기조가 완화되는 데 큰 힘을 보탤 것이라는 기대감 또한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과연 정책적인 부분이 효과가 클지 혹은 경제 둔화에 따른 우려감이 클지는 좀 지켜보셔야겠지만 아무래도 정책적인 효과에 따른 증시의 상승세를 나타낼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상승 추세는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2,450선을 돌파하기보다는 2,450선 내외에서의 돌파 시도는 하지만 실패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합권 박스 장세 기조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예, 리딩 투자증권 우성재 팀장과 함께 중국 증시 출발 상황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장 투자 전략 이어가겠습니다. 홍 팀장님,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 기아차를 또 한번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현대차, 현대모비스에 비해서 기아차는 왜 이렇게 덜 오르고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힘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현대차, 현대모비스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그러니까 차트를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보시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흐름 자체가 밑으로 좀 꺾여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지금 고점이 위에 있고 아직까지 그 고점에 대한 돌파 시도가
매수가 좀 나오고 있지 못한 상황인데 현대모비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일단은 주가 자체가 그동안에 상당히 좀 많이 밀렸고 아직까지는 역배열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지금 자동차 업종 중에서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 힘은 그렇게 강하지는 않지만은 그동안의 추세 속에서 상당히 좀 강세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상승 탄력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일단 추천 이유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2월달 말에 형성됐던 단기 고점에 대한 돌파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죠. 그만큼 매물 압박은 있겠지만은 매수세도 그만큼 좀 강한 시점이다라는 거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아차 K9 신차 출시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여전히 유효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유럽 시장도 그렇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MS를, 그러니까 지금 시장 점유율을 좀 확대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 뭐 자동차에 대한 전망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지만은 실질적으로 판매대수는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실적이 어떻게 나오지는 좀 지금 당장, 그러니까 실적 시즌이 좀 나와봐야 좀 알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엔화 약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긴 하지만은 현재 그런 우려감보다는 수급 상황에 맞춰서 매매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사상 최고의 지금 지분율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다음에 기관의 매도도 더 이상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최근에 시장이 조정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조정보다는 오히려 좀 상승의 흐름이 좀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은 주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일단은 들어갔다가 흐름이 안 좋아지면 빼시면 되니까 일단은 현재로서는 좀 들어가 보시는 전략도 상당히 좀 좋겠다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주세요. 예, 지금 오늘 매수가는 73,200원에서 73,500원 구간, 현재 구간에서 일단 매수 충분히 좀 가능하다 언급드리겠고요. 예. 목표가는 지금 좀 중기적으로 봤습니다. 중기적으로 봤을 때 8만 원, 그러니까 고점까지 8만 원까지 좀 설정을 해보시고, 손절가는 7만 원 확실하게 좀 이탈이 된다라면은 7만 원의 손절가를 손절가를 좀 정해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홍 팀장님 기아차 2월 17일에도 주셨었는데요. 그때 매수가가 7만 800원이었고 지금 견조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때 목표가가 7만 7천 원이었는데 8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말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정태근 전문가 종목 듣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 IT 좀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워닝 머트리얼즈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그 특수 가스를 생산하는 업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OCI 머트리얼즈라는 종목과 조금 겹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이노텍과 같은 회사에 지금 현재 LCD 반도체 그리고 OLED에 들어가는 특수 가스 현재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그 최근에 LED에 관해서 상당히 조금 그 시장에서 관심이 좀 많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도 마찬가지 특수가스를 현재 그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찬가지 점유율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내에서도 점유율이 현재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OLED 관련주로서도 워닝 머티리얼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어쨌든 8세대까지 라인을 증설했을 경우에 요 회사도 어떤 수혜가 좀 마찬가지로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급적인 부분을 좀 말씀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큰 틀에서 본다면 기금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와서 외국인들도 조금 입질이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도 조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상황 아닌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차트적인 부분을 봤을 땐 21선이 계속해서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일차 반등이 나오고 나서 21선과 이격을 줄이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2차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21선과 또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나오면서 21선이 다시 한번 이렇게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N자형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를 제가 생각했던 매수가가 46,500원 아침 쪽에서 가격을 줬었는데 지금은 조금 매수가 대비 좀 올라가 있고요. 저번에 종목을 한번 드렸다가 조정시 매수 드렸다가 지금 한번 놓쳤는데, 이번에는 그냥 추격하는 쪽으로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를 47,050원, 47,500원 매수가 이 정도 한번 설정해 보고요. 그리고 목표가를 한 10% 정도 되는 51,000원 정도 한번 설정을 해보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44,500원에 설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47,050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대 매수 가능하다 하셨으니까요. 함께 짧게 대응하실 분들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투자 전략 라이징 스탁의 홍의진 팀장, 우리투자증권 SNG센터의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잠시 뒤 11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베스트 종목 상담 시간 이어갈 거고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이용하시거나 또 3153-2610번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 TV가 서울경제 샘플러스 전문가 팀과 함께 강연회를 개최를 하죠. 이달 말일입니다. 3월 31일에 부산일보 소강당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